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받을 것이며 충실하게 답할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해당 담임 선생님이 설계를 해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든 저희 어떤 가족이든 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이 아마 남아서 그랬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그 자체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 이 펀드에 들어간 것 그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처경우도 이게 뭐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제가 잘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전 서울에서 저 학문활동, 사회활동 한다고 바빴습니다. 웅동아원 이사회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습니다. 저희 선친이 너 너무 고향을 안 찾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저희 동생한테 맡겨서 금수저 맞습니다. 진보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란 것입니까?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예, 여기서 지금 계속 있으시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주관한 언론 간담회를 보셨습니다. 뭐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모습도 보셨고 이렇게 제가 지켜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참 이채로운 게 예. 자기 당에서 주최하는 간담회고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이 나오는데 마이크를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시간 5분 딱 넘어가면 마이크를 꺼서 참 재밌다. 일단 가볍게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의 묘가 좀 약간 뭐한 게 간담회잖아요. 예. 간담회 서로 대화하는 모임인데 지금 바로 이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본 거는 그냥 일방적인 의원들의 이제 차례로 5분씩 발표회. 예. 그러니까 뭐냐 기자들하고 주고받는 것은 물론 뒤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형식상 운영의 묘가 좀 아쉽지 않는가. 일단 그러니까 소감 감상평만 잠깐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중간중간에 거짓말이야라는 그 유명한 김추자 씨 노래잖아요. 그죠? 음원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건 뭐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거를 그거를 집어넣은 총선 시즌에 썼다면 뭐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아마도 그렇겠죠. 뭐 근데 하여튼 그런 연출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 그리고 나름 원래 지금 야당이 팀 플레이가 잘 안 된다. 그런 비판이 사실 좀 많았거든요. 개인 플레이 위주다. 근데 나름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자기네로서는 준비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제 민주당의 지금 간담회나 오늘 자유한국당의 간담회나 기본적으로는 뭐 새로운 팩트나 이런 아주 이 국민들에게 충격이 될 만한 무슨 그런 폭로가 나오는 장이 되기는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새로운 게 없었어요. 그렇죠. 있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호소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제도 맞습니다. 뭐
여러 얘기 할 거 없고 믿고 싶은 사람은 어제도 저희가 정리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래 뭐 잘 방어했어. 그리고 아닌 사람은 아니야라고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그 강화 효과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기존에 믿고 싶은 걸 믿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도 뭐 새로운 팩트가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에 그 나왔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총 정리하고 또 새로운 논리와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오늘 좀 나왔죠, 앞에도.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하, 이게 문제가 좀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더 각인시키는 효과가 기본적인 노리는 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에요. 예, 뭐 맞습니다. 여론전의 측면이 분명 부정할 수 없죠. 그런 점이고, 그러니까 한 시간을 지켜본 뭐 이제 나중에 혹시 히든 카드가 뭐 뒤에 가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부분에서는 새로운 건 전혀 없었고, 다만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환기시키는 수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저는 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처럼 매일 이걸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하도 무슨 의혹이 연걸리듯이 있으니까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뭐고 힘들어요. 저게 뭐냐. 근데 말하자면 이걸 이제 쭉 지켜보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백과사전 정리하듯이 종합백과사전 이 쫙 정리가 되겠다. 이런 이 부분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리고 아니, 이제 질의응답 통해서 이제 좀 더 확인이 되겠죠.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나온 기사건 누가 셌는데 3만 건이 넘는다면서요. 근데 이게 며칠 전 집계니까 또 며칠 동안 추가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으니까 그걸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1세션, 2세션, 3세션, 1세션은 그 딸 문제, 2세션은 펀드 문제, 3세션은 웅동학원과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두 번째 세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에 나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히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라는 부분을 뭐 음향 효과까지 내서도 했지만 거짓말장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덕적 흠집을 넘어서 실질적인 수사에서 이런 부분을 주목하라는 식의 그 검찰을 향한 또 뭐 신호를 보내고 있다도 볼 수 있죠.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어제도 보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이건 조금 이상하다 하고 느꼈던 것을 오늘 또 이제 다시 지적들을 하던데 네. 그 중에 이제 우리 SCI급 논문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얘기 안 할게요. 그게 과연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하는 건 뭐 두 번째 치고 사실 지금 핵심은 검찰 수사도 거기 집중되고 있지만은 이 사모펀드거든요. 그리고 이 웅동학원 말하자면 채권 관련 소송 이것인데 일단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뭐 아까 앞에서도 우리 강천호 의원이랑 잘 지적을 했던데 사실 이 수상한 자금 흐름부터 또 시작부터 진행되어 온 과정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몇 가지 사실은 이 말의 번복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 가족 그러니까 부인과 애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 거의 말하자면 펀드 투자했는지 잘 모른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 처남하고 처남 아들들로 이제 밝혀졌고 그 돈까지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아직은 의혹 수준이지만 말하면 오촌 조카 조모 씨 잘 모른다 그랬는데 어제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딱 듣고 들어와서 빨리 증언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러나 직접 전화하기는 어렵다. 자기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진짜로 떳떳하고 정말 들어와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다면 뭐 직접 본인이 안 하더라도 장손 위에 시켜서라도 자기 그 아버님을 시켜서라도 들어와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 나온 기사로는 어쨌건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증거 인멸까지 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건 상당히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해명한 것이 과연 충분히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고발 간담회 내용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대 입시 관련해서 부정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근데 어제 조국 후보자는 자기 나름의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 날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고발 간담회를 연다면 조국 후보자가 반박한 부분을 다시 받아서 재반박을 하는 이렇게 돼야 이제 이것이 어떤 에스컬레이터 되면서 어떤 논의가 뭐 확장이 되든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입시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1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 거의 문제 하나.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입학 사정 단계에서 가만히 돼가지고 합격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후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중앙 선데이 보도, 이 중앙 선데이 뭐냐면 당시 고대 입학
팀장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근거를 삼아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1시간 동안 진행된 그 내용에서는 이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 뭐냐면 제1저자 등재의 의혹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맴돈다라는 거죠. 네. 맴돌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시원한 부분이 없고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서 어떤 이야기하는 읊조리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나아가지를 못하고 이게 좀 짙어진다 내지 해소된다라고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는 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제 매우 저도 이제 주목했던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통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모른다. 그다음에 뭐 확인해 보겠다. 네. 검찰 수사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아주 자신 있게 책임을 지겠다는 그 얘기까지 하면서 했던 게 그 서울대 장학금 신청서 있으면 책임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거는 신청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얘기하신 그거예요. 자소서 제출 안 했다. 아니요. 아니 자소서 눈물을 제출했다. 그건 제가 착각인데 어차피 저 SCI급 논문이라고 하는 뭐 이름 복잡한 그 제1저자 등록된 허위였음 논문 뭐 어떻게 그렇죠. 가는, 예. 그건 진짜 어렵더라고. 근데 그거 제출 안 했다. 근데 지금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 석연치 않았던 건 뭐냐면 우선 첫째 그 장학금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 동창회에 조금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본인이 신청하고 지도교수 추천서에다가 거기서 또 심사까지 해. 근데 그 서류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네. 저는 그 말 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말하자면 논문 제출 안 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앞뒤로 제가 저희 애들 입학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요. 이 내용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 들으면 약간 좀 황당한 얘기예요. 네. 뭐냐? 자소서에 허위 기재가 됐다는 것도 물론 그건 허위 기재인지 아닌지는 이제 밝혀지겠지만 지금 뭐 병약해서 이제 5일날 저 논문 취소 여부를 가리겠다니까. 그러나 제가 그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자소서에 기재한 그 서류 있잖아요. 그거 다 남바링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저 입학 사정에. 그런데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고대에 지금 자료가 없다는 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 요것만 자신 있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역시 법리적으로 이거는 책임질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어서 알겠습니다. 매우 예. 좀 그 부분은 제가 좀 잠깐 석연치 말씀 않았어요. 짧게 하고요. 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 고대 입학팀장의 중앙선대의 그 인터뷰 내용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뭐 입학팀장 얘기 인터뷰 내용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그 외국어 특기자 뽑는 전형이었고 당시 외고생들이 지원 많이 했고 그다음에 어학 실력, 예를 들어서 AP 같은 경우 이런 건 이제 뭐 그 미국판 고교 심화 과정인데 이런 걸 봤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자소서나 어떤 첨부에 뭐 논문을 넣었다는 이거 별로 고려 안 했다. 네. 입학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건 별로 영향 안 미쳤을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려대 입학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만약에 진짜로 어떤 고려대 주장대로 그 서류가 폐기가 돼버렸다면 보존 연한이 지나서 자기 입장에서 강력한 하나의 어떤 정황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어제 그 그런 얘기를 한 거만 거지. 강력하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알겠습니다. 내가 제기하는 의무는 그런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는 이제 수사에서 이제 밝혀질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관련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에서 그 후보자한테 자진 사퇴를 얘기했었고 또 대통령에게는 지명 철회를 요구했었는데 이 황교안 당대표는 오늘 또 대국민 언론 간담회 전에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마지막 경고라면서 반칙, 편법왕 등 강한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이 즉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추가로 한국당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추가로 준비하는 카드 실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상당히 셉니다. 대통령은 즉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이 마지막 어떤 그 이른바 경고가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곱된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음 카드가 뭐냐? 거기서 그러니까 금방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장애 집회. 결국은 이것을 어떤 그 명분 삼아 가지고 장애 집회를 계속 이어가면서 예. 황교안 대표가 당 안이나 당 밖에 대중적으로나 어떤 자신의 어떤 리더십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호재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뭐 해석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뭐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자기 지지층을 향한 그 이제 호소가 이제 주된 목표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중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20대 그리고 뭐 30대는 다시 좀 돌아섰다 이런 저 여론조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가 지금 이제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신을 갖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뒤에 이제 중대결심까지 나온 얘기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황을 정리한다고 하면 어제 저희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 바른미래당도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평화당도 어제 청문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명을 하는 상황이 오면 연대에서 해임 건의안은 그건 뭐 제가 보기엔 100% 낼 것 같아요. 일단 여상규 위원장도 그런 얘기 새로운 말하자면 이제 쟁점을 이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아주 극단적 선택이지만 그 뒤에 갖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정말 그 전에 얘기 나왔던 의원직 총사퇴 같은 것도 네. 그러나 그건 이제 뭐 아주 극단적인 수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냥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제가 어제 얼핏 뭐 왜 나경원 대표가 갑자기 양보안을 내놓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했을까에 분석을 할 때 네. 검찰 수사와 함께 뭔가 그 제보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뭐 얼핏 들은 천기를 조금 누설하면 뭔가 지금 중요한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지금 말하자면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지켜보죠. 뭐 제가 예단할 건 아니고. 그러다 네. 오늘 대통령한테 지명 철회를 요구하라는 그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그렇게 지금 이전 수석의 말대로 이제 분석해 본다면 예. 최후 통첩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지금 얘기죠. 그러니까 관심사는 제가 볼 때는 뭐 히든 카드는 뭔지는 모르겠고 관심사는 장애 집회는 아마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세게. 근데 문제는 관심사는 원내외를 병행을 할 거냐,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장애로 모두 뛰쳐나갈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 그러냐? 보이콧하면 한국당이 손해예요. 그렇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정기국회는 자유한국당 야당판이라고 보면 판인데요. 돼요.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이제 정기국회의 주된 어떤 이벤트는 하나는 국정감사, 또 한 가지는 예산심의거든요. 근데 자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야당판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깔리는 멍석을 자기가 걷어차는 건 바보짓이죠. 그다음에 예산심의 같은 경우도 보이콧해서 예산이 만약에 편성돼서 집행을 정지시킨다면 모르겠으나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12월 2일까지 안 되면 자동 부의돼요. 그냥 원안,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만약에 여의도를 박차고 나간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가보세요. 언제 돌아오시나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기국회에서 예산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이전 수석 좀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병행투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다. 전에 말씀하실 이거죠. 때인데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거 그건 이건 뭐 다른 거죠? 최악의 그게? 경우니까 그건 뭐 아예 전국 파행의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극단적인 선택이니까 그건 뭐 지금 얘기하기는 좀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정말로 어떤 뭐 이걸 던진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 몇 번의 장애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한 얘기를 한번 잘 되돌아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실정 이야기하고 규탄 얘기하면서 내려와라 대통령 내려와라 심지어 뭐 대통령 하야라 이런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끌고 있는 장애 집회의 주된 테마는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 고로 규탄한다. 이 지금 등식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네. 여기서 더 이상 그러니까 좀 문재인 정부 때 기대할 바가 없고 그래서 총공격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분을 잇기 위한 하나의 어떤 디딤돌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 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뭐 한다 이런 거라고 볼 이유는 없다라는 사실은 겁니다. 그 해임 건의안 카드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카드예요. 어쨌건 바로 임명된 사람을 그 해임 건의안 표결하자고 계속 밀어붙이면은 사실 여당도 곤혹스럽죠. 근데 지금 아마 예. 한국당에서 지금 해임 건의안 낸 것만 4건인가 그쯤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진짜로 내는 거니까 어쨌든 아니, 낸 그렇고 것만. 예. 근데 이제 해임 건의안 할 때는요. 저희가 뭐 패스트트랙이든 뭐 여러 가지 주요 정치 안건을 할 때 캐스팅 보트로서 정의당을 주목을 해왔었는데 어제 조 후보자에 대한 기자 간담회, 민주당이 주최한 기자 간담회 이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 기자 간담회로는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걸 부정적인 입장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인사청문회 가능성을 좀 압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해임 건의안에 있어서 정의당, 아까 전에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 등 민주평화당 등 한다면 해임 건의안에 그 뭐 본회의에서 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매우 그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정의당은 사실은 아직은 세모표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런데 그 민심의 이제 그 흐름이 만만치 않다 하는 거는 자기네도 이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한쪽으로는 또 솔직히 말하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기에 약간 발목이 잡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그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임 건의안을 과연 내서 이것이 그 표결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이제 1차적인 관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진짜로 정의당이 야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는 사태가 오면 그거는 뭐 거의 파탄적 상황이고 저는 거기까지 가진 않고 일단은 바른미래당 지금 저 평화당 일부죠. 그러니까 평화당은 뭐 지금 국회 의석이 많지 않으니까 그 지금 저쪽 연대 쪽으로 바로 나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 이른바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까? 예. 제적 과반수를 그런 말하자면 이제 계산을 둘러싸고 밀고 땡기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한 그 전국 변수가 제가 되겠죠. 볼 때는 나가지는 않을 거로 저는 심상정 생각해요. 대표 이 발언은 심상정 대표가 들으면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벌기용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법이 정해져 있는 절차로서의 국회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 심상정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끝까지 개최가 돼야 되고 따라서 개최되는 것까지 보겠다라는 어떤 뜻이 여기에는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바로 시간 벌기인데 왜 시간 벌기에 나서느냐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어제 조국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 간담회나 오늘 진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고발 간담회는 모두 여론전이라고 본다면 네. 이 두 번의 간담회가 지난 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혹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까지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걸 자기 입으로 여론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지켜보면 안 되죠. 왜? 당의 입장에서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여론을 신경 쓴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그리고 것이죠. 그렇기도 하고 이른바 그 어떤 명분의 차원에서도 사실은 어제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이른바 그 장외 지금 그 간담회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거를 국회에서 자기네 출입기자 데리고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당 입장에서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오죽하면 어제 그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그건 안 된다고 반대했겠어요. 엄청난 그 비판 공세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원론적으로 봐도 지금 헌정사상 없는 일이고 정말 자꾸 이렇게 세상에 없는 나라가 만들어지네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거는 지금 이제 좀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그 전자결제로 그 재송부 요청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에 오면 저는 지금이라도 좀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청문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것이 바로 윈윈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은 보니까 확고하더라고요. 지금 다시 재협상해서 청문회 열자 주말이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가족 문제도 양보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만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면 돼요. 이동관 수석의 말씀은 이제 원리 원칙에 따른 이제 그 말씀 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저는 현실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원리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강기정 그 정무수석이 했던 이야기나 뭐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이 했던 이야기나 아침에 참 강 수석이 뭐 나왔다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보면은 그렇게 재송부 요청 기간을 길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길게 줄 것 같지는 않고 바로 임명 절차로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좀 높아 보이는 것 같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을 지금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깐 정리를 드리면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서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건조정위원회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원내 제1당이 3명, 나머지 당이 3명,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정개특위에 있었던 것처럼 안건 조정을 해소해 버리려면
3분의 2, 4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3명이니까 민주당이 입장을 안 바꾸는 이상은 안건 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증인 채택 문제에서 또 그 자유한국당은 나머지 2명은 절대 안 된다. 이 입장이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요거만 얘기할게요. 지금 그 민주당도 증인 채택은 이미 다 사실상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생과 재수는 이미 내부적으로 양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걸림돌은 오직 청와대 강경 자세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굳이 전에 이런 정치해야 되나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한번 좀 뭐 이준석이 반성해봐요. 김종배 평론가한테 뭐 방송에도 강기정 정무성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 못 알아듣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김종배 선전까지 해주죠. 뭐 MBC 고맙습니다. 네. MBC 시선 집중에 오늘 오전에 강기정 정무성에 나와서 한 얘기를 네. 토대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 네. 이 청문회는 청와대에 달렸다 강경 입장에 청와대에 네. 달렸다 그러는데 지금 그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 태국에 의해서 오늘 이제 미얀마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는요. 시차가 미얀마 랑군이랑 2시간 반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전자결제가 나왔다는 속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국에서는 국회에서는 제1야당의 그 대국민 간담회가 있어서 그 어떤 결과 내용을 보고 그다음 그건 또 여론의 한 동향의 한 축이겠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재송부 요청, 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 요청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네. 인사청문회가 성사될지 아니면 물 건너갈지는 정해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아직은 재송부 요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어떤 일정이라든지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미뤄지고 있는 거 예. 다른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청와대 입장에서 임명 절차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역으로 따져보면 계산이 나와요. 예.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 그 전 단계에서 임명장을 줘서 새로 어떤 장관으로 입각하는 사람들이 국무회의에 와서 상견례를 하는 것으로 형식적 절차는 아마 가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임명장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네. 근데 화요일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시킬 거라면 굳이 월요일까지 또 시간을 굳이 끌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6일에 결국은 어떤 그 재가를 할 가능성. 네. 지금 이걸 지금 점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어제 송기현 이제 그 법사위 간사가 이야기하면서 평균 그러니까 재송부 요청 기간이 3일이었다는 이야기가 딱 그래서 나오는 네. 거죠. 3일을 주고 나면 금요일에 재가를 해서 어떤 임명을 하는 이 순서가 이렇게 간다.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저희가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뭐 지금 날짜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자 월요일 날은 그러면 저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온 국민적인 의혹이 무성하고 더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 부인까지 이미 저 피의자가 됐잖아요.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그럼 이제 본인만 남겨놓고 어제 뭐 저 우리 조국 저 수석이 저 조국 후보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다. 그거 사실 내가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언제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곧 닥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놓고 지금 무리하게 법무장관 지명을 해갖고 저 간담회 참석시키겠다고 하는 그게 예. 정상적인 정국 운영의 발상이냐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무슨 작은 도덕론이나 뭐 이상론이나 원칙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는 그 대통령과 그 청와대의 바른 자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바로 그런 부분에 지금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풀어서 좋다 그래 청문회 좀 늦어도 좋으니까 이제 뭐 여기까지 왔는데 좀 늦어지면 어때요 며칠? 그러면 자 일요일이라도 하자. 그러면 토요일 하고 그럼 그래도 해소가 안 되면 뭐 우리 그때 다시 결정하자 해도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잡혀 있더라고 지금 법사위 전체 회의도 이제 저녁 때 네.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말하자면 뭐 재송부 요청이 오는 건 그건 뭐 오는 것이고 한 번 더 정말 여야가 어떤 그 정치력의 묘수 정말 어제 그 얘기했죠. 불가능을 가능한 거로 만들어 보겠다. 그게 제가 바로 정치거든요. 정반대로 네. 한번 그럼 제가 이 점을 가능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만들어 저번에 이제 며칠 전에 이동관 수석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의원 연천에서 이제 보이콧 얘기 잠깐 나오고 했을 때 저도 반대했잖아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제 의심이 아니라 자신감 상실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청문회를 보면은 막 했는데 막상 청문회가 열리면 결정적 한 방이 없어가지고 했던 부분들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이동관 수석의 어떤 그 진단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받아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청문회를 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정말로 결정적 한 방이 있어가지고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이 갑자기 이제 급 반대 여론이 급 올라간다면
청와대는 도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러면 정반대의 상황. 결정적 한 방이 또 없어요. 청문회를 열었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이 저희가 좀 그랬네요. 그냥 임명하시죠. 이렇게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100%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100% 없다면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는 시간만 더 끌어가지고 과연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 그거는 좀 있겠느냐라는 내가 판단을 할 수가 들으니까 있는 약간 좀 그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럴수록 청와대가 그럼 해야지 그렇게 자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 밝혀내는 이런 맹탕 청문회 할 거면서 왜 청문회 열자 그래가지고 결국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키고 아무것도 네. 없다 그러면 그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럼 겸허하게 저희가 한 방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그동안 너무 공포탄을 쏜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인정학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지고 아니, 네. 정쟁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그 말씀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은 요번 지금 청문회는 과거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 수사가 지금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첫째. 네. 그리고 헌정사상 그것도 거의 처음으로 후보자 가족과 그 친척들이 다 지금 형사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곧 그 부인 이미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핸드폰도 그건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원래 그 포렌식 조사하겠다는 일단 것인데 사무실 압수수색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부풀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국 후보자가 어제처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증 책임 왜 아닌가를 본인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 간단히 것이기 때문에 상황 지금 정리하면 과거와 같이 무슨 한 방으로 이거 판을 뒤집는다가 아니라 판이 안 뒤집혀도 청문회 열리는 자체로 불리하기 때문에 여당이 아예 안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것이 지금 자꾸 상황 정리를 하면 그 이렇게 의혹인 되는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전의 어떤 국면하고 다른 게 지금 검찰 수사가 병행되고 있다는 네. 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청와대가 작정을 했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고 판단을 해서 모든 정책 부담을 안고도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런 차원에서 그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가겠다라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청와대가 그렇게 작정을 한 것 같다라는 진단인 것이고요. 예.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책 부담을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관전 포인트고 중요한 이야기다. 왜 그러냐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설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겠죠. 끊임없이 계속 어떤 정책 그러니까 공세를 이제 할 텐데 그런 점을 그러니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결과가 최대한 빨리 명쾌하게 나오는 게 오히려 최대의 관건이 아닌가 일단 이 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바탕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런 정도 상황이면은 저는 대통령이 자 일단 지명을 철회하고 그러니까 보류하는 거죠. 네. 자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그걸 본인이 사실은 그런 입장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뭐 끝까지 하여튼 해보겠다니까. 본인은 조국 후보자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뭐 네. 그거 말고 또 조국이 있나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존경하는 그 조국 후보자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사실은 이거 무슨 그 법적으로 뭐 일단 철회했다가 다시 지명해도 돼요. 사실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하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폭주예요, 진짜.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이 정국 운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첫째는 저걸 하고 다시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러고 만약에 검찰 수사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될 때까지는 그렇다면 휴전하자. 그리고 그때 그걸 지켜보고 하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적인. 알겠습니다. 예. 그럼 두 분의 지금 의견을 듣다 보면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두 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이후에 오늘 뭐 일제라고 해야 될까 잇따라라고 할까요? 동양대학교, 서울의대, 코이카 등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시각은 어제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부진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윤석열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시기적으로 딱 맞춰서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다면 만약에 오늘 한국당이 주최한 이런 대국민 간담회 이후에 또 내일도 어떤 검찰의 어떤 움직임이 앞으로 향후 검찰 수사의 속도를 가늠하고 방향을 가늠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바로 동시에 지금 참고인들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당국대 이제 장모 교수를 참고인 신분을 불러갖고 조사에 들어간 걸 보면 검찰도 최단 기간 내에 그러니까 수사를 끝내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진행 상황을 보면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초 압수수색이 31곳. 세 번째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이제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어떤 그 조국 후보자 이걸 보고 지금 맞춘 건지 왜냐하면 저는 그건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게 네. 압수수색이 그냥 그 자기들이 하겠다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청구를 해서 영장이 나와야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것이고 어제 어떤 조국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열리기 3시간 전에 결정이 돼가지고 기자들한테 통보 이제 급조가 됐던 거라고 본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연결짓는 것은 좀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저도 그것과 연결하기보다는 예. 지금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 스케줄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뭐 그것이 꼭 결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왜 그 청와대에서 특히 그 강기정 수석까지 나서갖고 그 이제 검찰을 압박했잖아요. 수사기밀 그 유출 수사라는 식으로. 네. 근데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브리핑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왜 저 지난번 부산 의전 노환중 교수 말하자면 거기서 역할했다 주치 그 흘러나온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격앙됐겠지만은 검찰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까지 나서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일이라는 게 저희 헌정사에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뭐 한마디가 없으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로 진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거기서 전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런, 청와대도 걷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 예. 지금 그 이전 수석이 검찰의 영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린 앞에 검찰을 넣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서 그걸 쓰신 건지 잘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워낙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너무나 비대한 검찰 권한을 좀 나누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수사는 검찰 나름대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로 좀 분석을 하셨고 또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정식 임명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만약에 임명으로 간다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도부 책임론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벌써 이미 오늘 오전부터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이거는 당내 어떤 그 책임론이 아니고 대국민 여론에 대해서 거슬러 갈 수도 있다는 두 쪽에서 규모가 좀 다르죠. 다르죠. 예. 자유한국당은 당내 문제고 정부 여당은 국민에 대한 여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청와대가 갖는 부담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청와대 의지 여기서 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의지는 거의 확고하다. 이 점만 지금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판을 깔아준 게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전에 전격적으로 뭐 그 부인, 모친 그러니까 포기하겠다 증인 채택. 양보한다는 표현을 썼죠.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증인 채택 문제를 뚫어가지고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버렸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주도로 청문회를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할 거면 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더 이상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없다라고 해버리면서 조국 후보자의 어떤 대국민 기자간담회 판을 깔아주느냐 이런 지적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의원 연찬회 과정에서 갑자기 뭐 나왔던 보이콘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전에 제가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그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에 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보이콧가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왔다 갔다 한 부분 그것도 뭐 내용은 어떻게 됐건 그 곡절이 무엇이었던 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비판받을 만한. 그러나 아까 우리 앵커가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 여당의 문제는 민심과 대척점에 혹시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기는 사실은 뭐 결과가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작은 자기네 내분 올리니까 비판을 받더라도 예를 들면 뭐 조국 후보가 뭐 낭만한 상황이 오면 그건 뭐 다 한목적적으로 다 그 잘된 거로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별로 그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아까 제가 그거는 하나 좀 그 수정을 하는 게 좋겠네요.
검찰의 영린이라는 표현은 역시 적절치 않고 그렇죠. 검찰의 수염을 뽑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수염 먹고 왜 그렇게? 군자도 수염 세개 보면 화가 난다는 옛 말이 있잖아요. 하긴 좀 그러니까 뽑으면 아프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요 그 자유한국당이 열었던 그 이름이 길지만 뒤에 거면 핵심적으로 짧게 말하면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를 생중계로 해서 그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중간중간 토크도 이어가고 또 현장도 보여드리고 충분히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전해드렸는데 아직까지 기자들과의 공식적인 언론 간담회에서 주고받는 뭐 활기찬 질의응답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화면을 다시 돌리지 않았고요. 오늘 내용은 라이브 설전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용의 뉴스온 내일 다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